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젊은 여자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여성의 배신과 각성,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정희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찬장문을 열고 닫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4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의 리듬이었다. 식탁에는 어김없이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나물 반찬이 차려졌다. 그러나 그 정성스러운 상 앞에서 남편 성민은 신문만 펼쳐들고 있었다. 오늘 점심은 집에서 드실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민은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처음 몇 달은 집에서 TV만 보며 무료하게 지냈다. 그때만 해도 정희는 남편이 곁에 있어 든든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 적응하기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성민에게 약속이 생긴 것이다. 오늘 동창회 모임 있어. 저녁 늦을 거야. 오늘은 등산 동호회. 골프 연습 가야 돼.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집에만 있으면 무료할 텐데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력을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약속이 너무 잦았다. 거의 매일이었다. 그것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그렇게 매일 나가면 몸이 힘들지 않아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성민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내 시간 좀 가지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해?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저 남편이 나갈 때마다 문 앞에서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성민 명의로 새로운 통장이 개설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정희의 휴대폰으로 온 것은 부부가 같은 통신사를 쓰면서 가족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손이 떨렸다. 40년 부부 생활 동안 성민은 통장을 따로 만든 적이 없었다. 월급도 퇴직금도 모두 정희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통장을 따로 만든 걸까? 저녁에 돌아온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새 통장 만드셨어요?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뭐 어때서? 내 돈 내가 관리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당신은 항상 그래. 내가 뭘 하든 의심부터 하잖아. 그냥 용돈 관리하려고 만든 거야. 성민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의심한 게 아니었다. 그냥 궁금해서 물은 것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성민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안에는 고급 브랜드 재킷이 들어 있었다. 이거 얼마예요? 정희가 물었을 때 성민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한 40만 원?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성민은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 우리 둘만 먹고 살면 된다며 식비를 아끼자고 했다. 그래서 정희는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마트에서도 할인 제품만 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40만 원짜리 재킷을 사다니. 요즘 외출이 잦으니까 옷도 좀 사야지.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닐 순 없잖아. 성민의 말에는 정희를 향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정희 자신은 언제 옷을 마지막으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몇 년 전 장바구니를 메고 시장 갈 때 입던 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었다. 결정타는 정희의 생일날 찾아왔다. 정희는 특별한 걸 바라지 않았다.
그냥 남편이 함께 저녁이라도 먹자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침부터 남편의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전도 부쳤다. 그런데 성민은 아침을 먹다 말고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아. 그거 나중에 챙겨줄게.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 그리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정희는 혼자 차려진 상 앞에 앉아 있었다. 생일 미역국을 혼자 먹는 맛은 쓰디쓸었다. 전화를 기다렸지만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민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생일 축하에 한마디도 없었다. 그날 밤부터 정희는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성민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며칠씩 대화가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밥상을 차려도 성민은 먹다 말고 나가버리고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밤이면 등을 돌리고 누웠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치 천리는 떨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정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 혹시 버려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버려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 잦아지는 외출, 숨기는 돈.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정의의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옷을 넣다가 정희는 손을 멈췄다. 성민의 흰색 셔츠 칼라 부분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것도 정희가 절대 바르지 않는 진한 핑크색이었다. 손이 떨렸다. 셔츠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혹시 내가 실수로 묻힌 건가? 하지만 정희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외출할 때도 기껏해야 선크림 정도만 발랐다. 이런 진한색 립스틱은 집에 있지도 않았다. 누군가 남편의 셔츠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는 뜻이잖아. 정희는 세탁기 앞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어디 부딪혀서 묻었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그날 저녁 돌아온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이 셔츠 어디서 이런 게 묻었어요? 셔츠를 내밀자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그거 동호회에서 사진 찍을 때 여자 회원이 실수로 부딪혔나 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자 회원이요? 응. 부부 동반 모임이라 부인들도 많이 와. 왜 그게 문제야? 성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거치지 않았다. 며칠 후 정희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성민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성민은 샤워 중이었다. 정희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알림음이 멈추지 않았다. 혹시 급한 일인가? 정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민지.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정희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민지? 누구지? 성민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왜 이름 옆에 하트가 있는 거지? 더 보고 싶었지만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잠금을 걸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이다. 정희는 비밀번호를 몰랐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성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성민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무언가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정희가 40년을 살며 본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미소였다. 정희는 성민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걸 몰래 한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불안을 견딜 수 없었다. 성민이 외출한 사이 서재 서랍을 뒤졌다. 다행히 통장이 있었다. 그 새로 만든 통장이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혔다.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동호회 회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너무 컸다. 한 번에 30만 원, 50만 원씩. 한 달이면 거의 200만 원이 넘었다. 동호회 회비가 이렇게 비쌀 리 없는데. 정희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립스틱 자국, 하트 이모티콘이 달린 민지라는 이름, 거액의 계좌이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설마, 외도?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성민을 지켜봤다. 그러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성민은 밤 십시만 되면 어김없이 담배 피우고 올게라며 밖으로 나갔다. 예전에는 집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요즘은 멀리 나가는 것 같았다. 한 번은 30분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 구석에 성민이 서 있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웃으면서. 정희가 40년을 살며 들어본 적 없는 그렇게 즐거운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정희는 베란다 창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낡은 잠옷.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성민이 들어왔을 때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요즘 밤마다 누구랑 전화해요?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 전화까지 감시하는 거야? 감시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은 무슨. 당신은 항상 그래. 나를 못 믿고 의심만 하고. 같이 살기 힘들어. 성민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의심하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성민의 말대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 더 커져만 갔다. 정희는 점점 말문을 닫았다. 남편에게 물어봤자 화만 내고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정희는 혼자 모든 걸 삼키며 지냈다. 밤마다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배신하는 걸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다만 정희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다. 정희는 정형외과 예약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 성민에게 말했지만 그는 알아서 다녀와라고만 했다. 예전 같았으면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점심때가 가까워졌다. 배가 고팠지만 집에 가서 먹기엔 애매한 시간이었다. 병원 근처에 자주 가던 칼국수집이 있었다. 혼자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병원 건너편 카페를 지나가다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성민이었다. 오늘 아침에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던 성민이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저기서 뭐해? 정희는 무심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성민은 혼자가 아니었다.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아마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곱게 한 여자가 성민을 보며 웃고 있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발이 차가워졌다. 저게 뭐지? 저 여자는 누구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 정희는 손이 떨려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다. 대신 유리창 옆으로 조금 비켜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둘은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성민의 표정이 밝았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때 여자가 성민의 손을 잡았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성민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의 손을 다시 감싸쥐었다. 그리고 웃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카페 안에서 둘의 대화는 계속됐다. 입모양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저들은 가까운 사이였다. 아주 가까운. 그때 여자가 성민을 여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설마. 하지만 성민의 반응이 그것을 확인시켜줬다. 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마치 그 호칭이 당연한 것처럼. 정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카페 안에서 둘의 대화가 들렸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사람이 또 뭐래? 여자의 목소리였다. 집사람. 그건 정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성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뭐 항상 그렇지. 늙어서 자꾸 의심이나 하고 불안해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돌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웃으면서 다른 여자 앞에서 그래도 이혼은 못하시잖아요. 재산 문제도 있고. 여자의 말에 성민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문제지. 평생 모은 돈을 반으로 나눈다는 게 말이 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재산을 좀 빼놔야지. 알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어차피 저희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자가 다시 성민의 손을 잡았다. 성민은 그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티지. 정희는 그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비틀거리며 카페에서 멀어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길을 걷는 건지 떠다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40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자신을 욕하고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뭐였지? 40년 동안 나는 뭐였지? 정희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녁 때 성민이 돌아왔다. 태연한 얼굴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저녁 뭐야?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으면서 왜 대답이 없어? 아직 안 했어? 성민의 짜증 섞인 목소리.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다. 낯선 사람이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배고프면 밖에서 드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성민이 눈을 찌푸렸다. 왜 이래? 또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그냥 오늘은 밥하기 싫어요. 정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성민의 황당한 표정은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성민이 코를 골았다. 태연하게 잠든 남편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성민이 내는 코 고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그 소리가 오늘따라 잔인하게 들렸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재산을 빼돌린 궁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잠들 수 있는 거구나.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희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나처럼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정희는 지난 40년을 떠올렸다. 24세 성민을 만났다. 선 보는 자리였다. 성민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정희의 부모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저 사람이면 너를 잘 돌봐줄 것 같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결혼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사랑이 먼저는 아니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이 들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성민은 착실하게 돈을 벌어왔고 정희는 집안을 꾸렸다.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성민이 정희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이라는 사람 정도로 여기기 시작한 게 밥 차리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정희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다. 성민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다. 정희는 낮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했다.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참았다. 아이 대학은 보내야 했으니까. 그때 성민이 뭐라고 했더라? 고생하네. 내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정희의 손을 잡아주지도 약을 사다 주지도 않았다. 그저 고생하네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리고 저녁이면 소주를 마시며 TV를 봤다. 정희가 설거지하는 동안 정희는 또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뇌졸중이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정희는 자신의 친정에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보탰다. 성민의 형제들은 각자 사정이 어렵다며 손을 놨다. 결국 정희와 성민이 대부분을 떠안았다. 시어머니는 3년을 투병하다 돌아가셨다. 그 3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한 사람은 정희였다. 성민은 회사 때문에 바쁘다며 주말에나 잠깐 얼굴을 비쳤다. 정희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렸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시댁 친척들이 정희를 칭찬했다. 며느리 복 받았네. 정말 잘 모셨어. 성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희에게 말했다.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편히 가셨어. 그게 다였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희가 3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눈물과 건강에 대한 보상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40년 동안 뭘 했더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했다.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지?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새 옷 한 벌 사본 적도, 친구들과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도 없었다. 늘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이거구나. 다른 여자와 손잡고 웃는 남편. 아내를 늙었다고 답답하다고 욕하는 남편. 재산을 빼돌려 도망가려는 남편. 정희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성민이 먹는 약들이 들어 있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성민은 몇 년 전부터 이 약들을 먹고 있었다. 정희가 매일 아침 챙겨줬다. 약 드셔야 해요 하며 물과 함께 건넸다. 정희는 약봉지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걸 그냥 안 챙겨주면 어떻게 될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걸 너무 많이 먹게 하면 어떻게 될까? 순간 정희는 자신의 생각에 놀라 약봉지를 떨어뜨렸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을 하다니. 정희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나는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구나.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 하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었다. 정희는 평생 누구도 미워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착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지?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 5시가 넘었다. 정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냥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6시가 되자 성민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침실 문이 열리고 성민이 나왔다. 벌써 일어났어? 아침 준비해줘. 여전히 그 명령조의 말투.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민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밥상을 차렸다. 성민이 식탁에 앉았다. 오늘도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민 앞에 약봉지를 놓았다. 여전히 정성스럽게 챙겨준 약이었다. 정희는 결국 사람을 해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배신당해도. 성민은 약을 먹고 밥을 먹고 나갔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도 없이. 정희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다. 나는 이 집에서 뭐였나? 그 질문에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필요한 도구였을 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며 관찰했다. 성민의 거짓말을 세어봤다. 동창 모임, 등산 약속, 골프 연습,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성민이 또다시 외출하려고 준비할 때 정희가 말했다. 앉으세요. 성민이 의아한 표호로 정희를 봤다. 왜? 나 약속 있는데. 그 약속은 누구랑 하는 건지 제가 다 알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며칠 밤을 울며 지새우는 동안 단단해진 목소리였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병원 앞 카페에서 봤어요. 그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저를 욕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정희가 말을 이어갔다. 성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짓말을 이어갈지 아니면 인정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다.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요? 40년을 살았는데 왜 그래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40년이나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당신과 사는 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당신이랑은 맞지 않아. 늙으니까 더 그래. 당신은 항상 불안해하고 잔소리하고 나를 옭아매려고 하잖아.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불안해한 건 남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고 잔소리한 건 걱정돼서였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란 말인가? 그 여자는 누구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민지, 작년에 동호회에서 만났어. 나보다 25살 어려. 25살. 정희는 숨이 턱 막혔다. 민지가 35이라는 뜻이었다. 정희보다 거의 30년이나 어린 여자였다. 미쳤어요? 그 나이 차이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민지는 나를 존중해줘.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줘. 당신처럼 ATM 기계 보듯 하지 않아. ATM 기계라고요? 정희는 소리쳤다. 제가 당신한테 언제 돈만 요구했어요? 제가 저를 위해 돈 쓴 적이 있어요? 다 당신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시댁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항상 희생했다고, 고생했다고 은근히 티내잖아. 그게 나를 짓눌러.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희생한 게 티가 났다고? 그럼 티도 내지 말고 희생하라는 말인가? 이혼할 거예요? 정희가 물었다. 성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그건 아직 생각 중이야. 왜요? 그 여자랑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근데 재산 문제가 있잖아. 이혼하면 반씩 나눠야 하잖아. 정희는 헛웃음이 났다. 결국 돈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재산이 아까워서 이혼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조금씩 재산을 빼놓으려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을 빼돌리겠다고요? 제목까지?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성민은 변명했다. 어차피 내가 번 돈이잖아.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 됐어. 살림만이요? 당신 뒷바라지 40년 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살림만이에요? 그건 집사람이 해야 할 일이잖아. 성민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평생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집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돈만 벌어오면 남편 역할 다 한 거예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봤어요? 생일 챙겨준 적 있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 한번 같이 가줬어요? 정희는 울면서 소리쳤다. 저는 40년 동안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가정부. 그런데 이제 늙으니까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여자 만났다고?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계속해서 쏟아냈다. 당신이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제가 친정에서 얼마나 빌려다 줬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 병원비 제가 친정 땅까지 팔아서 냈다는 거 알아요? 그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성민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남은 인생은 저도 있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정희가 울부짖었다. 성민은 고개를 돌렸다. 당신도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성민은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 밤 성민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정희는 사흘을 혼자 지냈다. 성민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마 그 여자 집에 있겠지. 정희는 슬퍼할 기력조차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정희는 딸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35으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정희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부부 싸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다. 수진아, 엄마야.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 집에 올 수 있니? 수지는 그날 저녁 집에 왔다. 정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성민의 외도, 재산 빼돌리기, 그 여자가 25살이나 어리다는 사실까지. 수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정희가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그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직접 봤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것까지.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그럴 줄은 몰랐네요. 근데 엄마. 수지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 아직 생각이 안 정리됐어.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제 생각에는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어때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아버지 나이가 벌써 65이잖아요. 그 나이에 그런 실수할 수도 있죠.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실수라고? 25살이나 어린 여자랑 1년 넘게 만난 게 실수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이혼하면 주변 시선도 있고,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너희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애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 시댁에서도 뭐라 할 거고요. 정희는 딸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엄마가 평생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데 걱정하는 건 체면이란 말인가? 수진아, 엄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봤잖니.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들 키우고 할머니 모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났는데도 참으라고? 엄마 마음은 알아요. 근데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아버지랑 따로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시든지.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다. 33인 준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준호는 다음 날 왔다. 수진이 이미 얘기했는지 준호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엄마, 수진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래. 내 생각은 어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엄마 가정이 깨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참으세요. 아버지도 나이 드시면 정신 차리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정희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다. 너도 누나랑 똑같구나.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가정이 깨질까 봐만 걱정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요. 아니야. 맞아. 너희한테 엄마는 그저 엄마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엄마의 행복, 엄마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정희는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너 다음 달에 결혼하잖니. 결혼식 날 부모님이 함께 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참으라는 거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정희는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한 기분이었다. 모두가 정희에게 참으라고 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그럼 나는, 내 삶은, 내 고통은?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구부정한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기로. 누가 뭐라든, 자식들이 반대하든, 세상이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다. 이제는 나 자신이 중요했다. 정희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이 아니었다.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였다. 성민이 몰래 빼돌린 재산을 찾고 나머지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별거 신청. 변호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재산부터 보호하셔야 해요. 정희는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한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성민이 집에 돌아왔다. 정희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성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당신 미쳤어? 변호사까지 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재산 지키는 거예요. 내 재산? 그게 다 내가 번 돈이야. 40년 동안 제가 집안일 한 대가도 포함돼 있어요. 법적으로 절반은 제 거예요. 성민은 황당하다는 듯 정희를 봤다. 이제 와서 왜 난리야? 조용히 살면 되잖아. 내가 밖에서 뭘 하든 당신은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정희는 헛웃음이 나왔다. 편하게 살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면서 참고 살라고요? 그래. 모르는 척하고 살면 돼.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남자가 밖에서 좀 놀아도 집안만 잘 지키면 됐잖아. 옛날 사람들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보, 지금이 몇 년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남자가 외도해도 아내는 참아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저 집 지키는 사람이고 남편이 밖에서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정희는 평생 참아온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 24세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40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당신 밥 챙기고, 당신 옷 빨고, 당신 부모 모시고, 당신 자식 키우고. 그게 전부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민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희는 계속했다. 당신이 대학 다닐 때 제가 친정에서 얼마나 돈을 빌려다 줬는지 기억해요? 당신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제가 친정 땅까지 팔아서 병원비 냈던 거 기억해요? 그때 당신은 고맙다 한마디만 하고 끝이었어요. 그건 저는 한 번도 당신한테 그 돈 갚으라고 안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근데 지금 당신이 제게 하는 게 뭐예요? 젊은 여자 만나서 손잡고 제 돈 빼돌리고 저를 늙었다고 욕하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제가 기계인 줄 아나 봐요. 밥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는 기계.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성민이 입을 열었다. 내가 언제 당신을 기계 취급했어? 매일이요. 정희가 소리쳤다. 당신은 제게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제 생일도 안 챙기고,
제가 아파도 병원도 안 가주고 제가 우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기계 취급이 아니면 뭐예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40년 동안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신이 원한 건 좋은 아내가 아니라 편한 하인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있어요. 이제라도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이제 당신과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성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에 다시 굳어졌다. 대신 별거 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남남으로 살 거예요. 재산은 제가 지킬 거고 당신이 빼돌린 돈도 찾을 거예요. 그게 무슨, 당신은 그 여자랑 사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 밥도 안 챙기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요. 제 인생 제가 살 거예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성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화를 내려다가 협박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홀가분함을 느꼈다. 무섭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쳤다. 정희는 일어나 거울을 봤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정희는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다. 정희는 결심했다. 오늘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야겠다. 나를 위해. 그리고 미용실도 가야겠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머리를 정리해야겠다. 친구들에게도 전화해야겠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과 차라도 마셔야겠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늦었지만 나는 이제 나 편으로 살겠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64살의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희는 밝은 햇살 아래를 걸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